테슬라를 추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이 현대기아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흔히 말해서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저는 1분기 정도 즈음에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의 기업으로 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3강 체제로 가지 않을까. 자,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12월도 네. 얼마 안 남았고 또 1월로 연결되는 네. 요 시점 증시의 흐름이 네.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산타랠리가 한국에도 좀 올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2600선에서 다시 또 밀리면서 네.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하여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 네. 분석이 좀 헷갈리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12월 중순 상순과 하순의 움직임이 제법 달라지는데요. 물론 오늘도 뭐 우선주들 중에 강한 모습이 안 나온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은 센 거 맞는데 결국 이게 힘의 균형이 그야말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장세라고 생각하는 정통 섹터들이 강할 거냐 아니면 지수와 좀 무관한데 변동성을 쫓아가는 그런 섹터들이 강할 거냐의 이제 힘겨루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그 금리 결정되기 전까지 뭐 12월 13일 전까지는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데 더 재밌다라고 느끼는 쪽이 어디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동안은 우선주가 쉽게 올라가고 신규주들 요즘 상장되면 300% 보여주니까 여기에 뭐 많은 에너지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장세였다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봐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처졌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조용한 바람이 좀 불고 있고 수급적인 불균형이 조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전에도 뭐 성장주 섹터라든가 뭐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도 강하지만 의외로 지금 장표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은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올해 상반기 내내 좀 약했던 네이버나 카카오도 바닥 기준으로는 3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라는 게 멈추고 하향까지 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대형 기술주라든가 뭐 플랫폼 종목들 중심의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나온 섹터가 자동차 쪽도 있지만 의외로 건설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바람이 굉장히 불었던 하루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좀 한마디로 뭐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불리는 업종, 뭐 경기 민감주 이런 녀석들이 드디어 이제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번 연말장 이제 한 뭐 7, 8일 정도 거래일이 남았고 바로 이제 새해로 넘어갑니다만 제가 보는 경로상으로는 아주 지금 제 코스로 섹터의 어떤 뭐 중요도라든가 비중이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보다 가치주나 실적주면서도 평가를 못 받았던 섹터의 비중을 늘리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계속 네. 들고 갈 것이냐, 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지금 플랫폼주도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게 아마 어떤 섹터 아니면 주식 종목들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끼치겠죠. 네. 어떠한 그 영향을,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준 그 변수, 연말과 내년 네. 사이에 있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조금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주에 이제 운을 띄워드렸고 아마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종목별로 좀 분석을 해갖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 연초 연말은 미국에 있는 큰 IT와 바이오 행사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미국에서 좀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CE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중심으로 일단
흐름을 잡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뭐 주제로 삼는 어떤 JP 모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항암이라든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이고 AI 쪽 중심일 거예요. 뭐 로봇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엣지 AI 지금 오늘 시장에는 아주 특별한 재료로서 작용은 안 됐지만 인텔과 삼성에서 공이 저런 디바이스 쪽에다가 AI를 붙여가지고 NPU 칩을 넣어가지고 이런 노트북을 출시한다 이런 것들 아마 CS 같은 데서 저런 뭐 양산 제품에 대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금 안 가더라도 며칠 있으면 또 고가 경신하고 이런 쪽이 소위 온 디바이스 뭐 다른 이름으로는 엣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런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아까도 테슬라 상승에서 일부 재료 노출이 됐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 또 슈퍼 목요일에서 한 가지 주제였던 것이 첨단 로봇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전략 이래가지고 큰 단위로 발표됐고 뭐 정부에서 3조 정도 투자해서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공급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제 같이 나온 또 하나의 통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는 통계청의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먼 미래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안 된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책적으로는 외국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민청 이슈라든가 네. 결국은 노동력을 무엇으로 커버할 것인가 로봇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점철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금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업그레이드와 함께 얼마 전에 LIG 넥스원의 고스트 로보틱스 네. 인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IPO 이슈 이런 것들이 내년도 초반 장세에서 로봇주의 움직임을 달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고 좀 주가가 흔들릴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사서 주목해야 될 만한 네. 사볼 만한 종목들 어디라고 보시나요? 종목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불러드린 대로 현대차, 기아차 움직임은 더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뭐 조금 개인적으로 그냥 사견을 넣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년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올해 하이닉스 같은 움직임의 재현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드디어 현대기아차가 한번 뽑아주는 뭐 정말 한 2배 가까이 올라주는 그런 좀 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 나름대로의 좀 확신 이런 것들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제 바램이야. 뭐 다. 바람이 근데 그 가능성을 뭐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가 좀 아까 궁금하네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어느 기업보다도 진심이고 아, 테슬라를 추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이 현대기아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그런 의지라든가 투자에 대한 진심, 속도 조절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업체들을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만들면서 평가받는 세계적인 어떤 품질에 대한 관점도 충분히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는 결론은 가격의 이슈랑 충전의 이슈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어느 한 기업의 충전 이슈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뭐 테슬라 중심의 어떤 충전 연맹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면서 충전이 앞으로 불편해진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이제 고성능의 충전 기능이라든가 훨씬 초고속 충전기의 보급과 함께 많이 좀 사라질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제한점이라고 하는 건 전기차가 역시 비싸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다행인 것이 리튬 가격 올 초보다 80%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배터리는 싸겠죠. 쌀 수밖에 없고 또 뭐 전기차 어쨌든 업체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 가격에서 최소한 30-40%더 싸지지 않으면 안 팔린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EV9 같은 경우 이번에
2천만 원 싸게 재고 떤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 폭리를 취했던 거냐 사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팔자는 생각이면 얼마든지 가격 낮출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애들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전략을 고가 전략도 있겠지만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충분히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제가 봐서는 지금 소재 쪽의 기업으로 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의 양강 구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오늘은 에코프로가 좀 강했지만 그거는 어제까지도 이제 60만 원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역시 공매도 쪽에서는 요럴 때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남다르게 움직였지만 그런 권역에서는 조금 이제 후발로 좀 밀렸다고 생각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3강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RA 섹터는 의외의 지금 반응인데 뭐 트럼프가 내년 이맘때쯤 돼도 안 건들 수밖에 없고 못 건드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바이든이 어쨌든 차별화 정책으로 대선 전까지 밀고 나갈 건 나는 신재생으로 우격다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네. 신재생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해서도 그런 보조금에 대한 이슈들 같은 것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디바이스 AI 쪽하고 지금 일부 바이오 기업들 벌써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요. JP모건 쪽에 일단 초청받았다, 참여한다 이런 기업들 이번 주부터 명단들이 조금 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참여 기업들 중심에 관심을 가져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쨌건 이제 전기차라는 그 이슈로 인해서 현대 기아가 네. 좋아질 것이고 네.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주 양극재주인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 음, LNF도 의외로 작년도 이제 올 초에 그 상황들이 벌어져서 에코프로가 이제 달릴 때도 사실 못 갔던 섹터인데요. 그게 뭐 일부 이제 수직 계열화의 어떤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 뭐 뒷종목으로 좀 취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LNF가 굉장히 또 그렇죠. 앞장서서 강했죠. 오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LNF가 또 테슬라랑 연관성이 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뭐 어찌됐든 저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꾸역꾸역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LNF도 뭐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양극재주 이쪽도 이제 그 워낙 기대가 또 컸던 만큼 또 빠져서 네. 고점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또 뭔가 기대가 되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내년도 산업 전망표를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흐림으로 나오더라고요. 흐림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흔히 말해서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연히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시점은 올 하반기에 엄청나게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어떤 날씨라든가 이런 표시를 할 때 맑음으로 표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구름김이나 뭐 가끔 흐림 아니면 흐림 이런 식으로 아마 기상도를 표시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거는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있었던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저는 1분기 정도 즈음에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긴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혹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게 이 미국에서의 뭐 전기차 재고 증가, 그 다음에 수요 둔화 이런 이슈로 내년도도 그럴 것이다. 이건데 네.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미국이 지금 지수상으로 신고가를 칩니다. 물론 내재돼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이번에 쪽집게 장세, 뭐 채권의 강세를 맞췄다는 쪽집게 하는 뭐 분들이 내년도에 채권 수익률 다시 한 4.5%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경로는 이번 우리 시장의 피크가 3월 말에서 4월 초쯤 나온 뒤에 여름쯤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금리가 어찌됐든 하락하는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솔직히 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저는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1분기까지 어떻게 됐든 원 없이 한번 드셔보시고 4월 넘어가면 이제 조금 단속 좀 하시고 한여름 지날 때쯤 바닥에서 다시 긁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갖고 있어서요. 어떤 분들의 얘기도 다 시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 딱 갖다 붙이면 이 사람 틀린 얘기하는 거네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제 경로대로 꼭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만약 맞다고 하면 뭐 내년 4.5% 간다는 얘기도 맞고 오늘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4%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더 하방을 만들면서 시장은 훨씬 더 좋은데 이런 그림은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금요일 날 또 급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태양광 쪽에 그 하나솔루션. 아, 와, 좋았죠.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가지신 분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좀 반등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건 역시 하루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호재에 의한. 뭐 하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재생 섹터도 물론 신재생이라는 게 원래 이제 대표 뭐 대안적으로 할 때는 원래 유가가 셀 때 신재생을 생각하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됐든 지금 AI가 만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전력 에너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밝히고 계시겠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계통이 의외로 인프라가 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 중에 뭐 일렉트릭자 붙는 또 전기차 붙는 뭐 변압기 공급하는 업체들의 시세가 여전히 좋은 것들이 최소 2년에서 3년짜리 정도의 수주를 계속 받아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물론 저전력 뭐 고성능 반도체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기가 정말 뭐 하마라는 표현 쓰지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건데 그거 뭘로 할 건데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트럼프 주의는 원전의 엄청난 확대 그리고 뭐 기름 지금 미국이 뽑아내는 양이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보다 능가되고 있는 것이 유가의 최근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뽑아내 우리 안 뽑아낸 거 많잖아 지금 이렇게 나갈 그렇죠.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도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보충하려면 결국 그의 어떤 철학 기준을 보면 원전을 많이 설치하고 기름을 많이 뽑는다라는 건 지금 일시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허용을 했는지 몰라도 다시 재선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학이 좀 바뀔 것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여전히 신재생과 관련된 특히 태양광 중심의 투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좀 가십적인 기사지만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하나솔루션의 어떤 공장들 이런 것들에 방문이 굉장히 잦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이 물론 지금 유가 빠지면서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라는 관점에서 조금 흘러내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시 보조금의 부분이 누가 되더라도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불확실은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보조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바이든이 재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재방송을 보는 건가 해가지고 트럼프 됐을 때
4년 전에 우리 겪어본 경험 있잖아. 그 사람의 생각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뭐 대응이 쉽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양쪽에 그렇죠. 최종적인 후보가 결정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아직은 그 변수가 많죠. 아직 선거 때까지 1년 남았으니까. 변수가 많고요. 뭐 사견이지만 뭐 민주당 쪽에서 이게 계속 이분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또 그야말로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아직까지 충분히 좀 시간은 있어서 내년 한 봄 지날 때까지는 뭐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제2의 오바마 같은 뭐 어우. 신인이 또 탁 튀어나올 수도 사실 있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가능성 높은 분 중에 하나가 뭐 개인적으로는 손살을 치고 있지만 미셸 오바마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가장 똑부러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그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로 흔들릴 때 말씀하신 종목들,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취사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